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경민산업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경호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김혜경입니다. 그럼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민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경호. 이자, 경자, 호자 네. 쓰시고요. 생년월일은요? 1931년 12월 26일. 93살입니다, 금년에. 그러면은 12월 26일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양력이요. 양력이에요.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아, 서울. 서울 어디요? 저, 동빙고동. 동빙고동이요. 아. 그러면은 그쪽은 용산이잖아요. 용산. 예. 어렸을 때 용산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렇지. 용산에, 용산은 원래가 일본 사람 군인 기지였거든. 용산이. 삼각지. 예. 이태원에 내가 살았어요. 그럼 일본 군인들 많이 보고 살으셨어요? 응? 일본 군인들. 그럼 많이 봤지. 그리고 용산 이태원 우리 동네 앞이 이태원 앞이 거기가 일본군 훈련 장소였어요. 예. 어렸을 때 거기 연병장이 있고. 예. 무섭지 않으셨어요? 응?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는 일본 군인 좋아해서 군대 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무섭게 왜 무서워? 아, 그러면은 부모님 고향은 어디세요? 우리 부모님 고향은 충청북도예요. 충북 어디세요? 충주. 충주세요? 아버님이셔요? 네. 아버님이. 그럼 어머님은요? 우리 어머니는 원주예요. 강원도 원주요? 아, 그러셔서 이렇게 중매로 결혼하셨나 보네요. 글쎄, 어떻게 결혼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어머니는 충주고, 우리 아버지는 충주고, 우리 어머니는 원주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교원이었어요. 무슨 과 교원이요? 어느 학교? 아,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경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전신인 경기고보 사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면은 학교 학생 가르칠 때는 뭐 고등학생을 가르쳤어요? 아니면 초등학생을 가르쳤어요? 누가? 아버님이. 아, 그때는 초등학교일 거예요, 아마. 그 교장을 했으니까. 서빙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 형제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뿐이야. 네. 난 누이가 넷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나 한자뿐이었어. 네. 막내셨어요? 막내지. 네. 이쁨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아, 그렇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고생 많이 하고 날 키웠죠. 그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4살 때 돌아가셨다니까, 기억도 없어요, 나는.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초등학교는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한남동에 있지. 이태원에서 한남동으로 해서 한남초등학교 나왔어요.
한남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중고등학교는요? 응?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는 이 집에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관비학교를 지원했어요. 이게 교통학교. 아, 교통학교. 근데 철도학교라고 그랬어요. 아, 철도학교보다도 교통종사원 양성소. 일본 시대니까. 외정 시대니까. 그리고 1년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운수학교로 됐고, 교통학교로 됐고. 그러면은 철도학교 졸업하고 1년 후에 해방이 된 거예요? 응? 철도학교, 교통학교 졸업하고 1년 후에? 실습 나가 있었어. 예. 그때는 이제 5학년, 6학년 제도니까 내가 5학년이었어요. 5학년인데 서울 철도국에 서울역에 이 실습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습 나가 있는데 6.25 전쟁이 났어. 5학년 때요. 네. 그래서 막바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나는 부산으로 후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퇴하면서 거기 그냥 해서 교통부에 취직이 됐어. 교통학교 출신이. 원래는 됐는데 5학년에서 취직이 됐어. 그래서 쭉 그 교통부에 있다가 했어요. 거기는 무슨 과가 별도로 나눠지진 않았어요? 그 종사원과는? 나 있지. 나 전기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저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그러면서 군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있는데 우리 사무실 요원들 5명하고 전부 다 나보다 선배죠. 다 하고 공무원이 나 혼자뿐이야. 나는 교통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됐어. 나머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용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공무원 같이 부산에서 대구에 일을 보러 왔어요. 거기 왔다가 헌병대에 잡혔어,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군대에 나오게 됐어. 그래, 잡혀가지고 영천 글로 해가지고 또 제주도 가서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받고, 그리고 설랑 전방으로 배치되려고 그러는데, 전방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겁내고 있는데, 사관호보생 시험이 있다고 날짜로 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사관호보생에 들어가서 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소령까지 공병 장교로 근무하다가 예편했어요. 그 군대 간 게 또 좋은 점이 있었네요. 응? 군대 가게 된 게 좋았어요. 그럼 좋았지. 그러면 그 소령으로 예편을 하신 후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어디 직장을 가셨어요? 에반스 프로덕스라고 우리나라에 합판을 갖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를 갖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에반스 프로덕스 서울 사무실에 근무하게 됐어요. 왜 그걸 하냐면 내가 일본어를 조금 했거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합판을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에다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하는 사람이 조금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발이 돼서 에반스 프로덕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합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떤 합판이 만들어졌나요? 라왕 합판이죠. 라왕 합판. 그건 우리나라 합판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대만이 만들었다가
얘 대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5개 회사 큰 5개 회사가 합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하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왕은 수입을 했겠네요. 나와서 그랬죠.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서 이제 남양제를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합판 깎아가지고 합판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은 목재를 수입한 회사는 우리나라예요? 아, 그것도 이제 미국인 회사 아니지. 에반스 프로덕스라고 그 회사가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서 공급하고 만들어서 또 가져가요. 그게 입사를 몇 년도에 하셨을까요? 입사를 에반스 프로덕트에 입사를 언제 하셨어요? 아유,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1965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소령으로 예편하신 거는 몇 년이세요? 글쎄 그게 잘 모르지 그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에반스 프로덕트가 서울에 있는 그 본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 그게 지금 서울시청 앞에 이쪽에 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건물이라 이제 잊어버렸네. 그러면은 입사를 하실 때 에반스 프로덕트 입사하실 때 그럼 누가 권하신 거예요? 아, 나는 그때 육군 소령이었어요. 공병 육군 소령이었어요. 그래서 공병 부대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육군본부에 파견되고 이렇게 했더랬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갖다 추천을 했어요. 해가지고 에반스 프로덕스에서 합판을 갖다 나무를 갖다 잘 알고 이러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추천을 해서 내가 제대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잘 됐네요. 응? 잘 됐어요. 글쎄 그 사회로 진출하게 된 게 참 잘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고생 안 했어요. 저는 고생했습니다. 저는 고생했고 우리 동생들은 좀 덜 고생했고 저 때는 우리 어른이 군대에 다니시니까 전방에 그때는 군대 생활이 장교들도 여러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릴 때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현대건설에서 저렇게 청렴하니까 우리 회사는 데리고자 해가지고 아마 제의도 하고 해서 나온 동의가 그리고 이제 현대를 갔는데 우리 어른이 보니까 벌써 공병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관계 이럴 때 많이 했거든요. 아, 여기서 크지 못하겠다 해서 나 다른 데 보내달라 했는데 에반스 쪽에서 이제 소개시켜주거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에반스 프로덕트사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를 갖다 그 사람들이 이용한 거는 내가 일본 말을 좀 했거든. 그때. 예. 근데 이제 미국인 회사가 한국에서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말을 좀 하는 사람이 필요 있고 일본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럼 들어가셔가지고 합판 일본하고의 수출한 거래하는 거를 관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에반스 프로덕트사에 가셔서 일본어를 잘하셔서 들어가셨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출업을 담당하셨어요? 그렇지. 내가 이제 에반스 프로덕스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때 큰 합판 회사가 5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합판을 갖다가 수입을 미국 사람이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에다 수출을 했어요. 그걸 내가 담당했어요. 혹시 그때 그 큰 회사 5개 회사 그 합판 만들었던 회사 이름 기억하세요? 아, 하나는 내가 기억해. 대성목재. 지금도 있을 거야. 인천에 있는 대성목재요. 대성목재. 예, 예. 다섯 개인가 있었는데 성창이라는 데 있었는, 또 태창이라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산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러면은 5개의 그 목재 회사를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예. 자주 내가 가서 지도도 오고, 또 이제 검사원이, 이제 수입을 올 때는 검사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나오니까 내가 따라다니 가서 이제 통역도 오고, 이제 좀 설명도 오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부연 설명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군에 계실 때 미국의 군에서 그 유학이라 그래 교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60년대 초 텐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배우 이제 좀 계셨기 때문에 영어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완전 초 엘리트셨어요. 엘리트셨어요. 뛰어나신 분이었다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은 그때 그 외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외근. 외근? 예. 외근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는 그쪽 회사를 찾아가서 일해야 되니까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외근은 그런 건 안 하고, 근데 그 대신 이제 방문은 많이 했죠. 자, 그럼 외국으로는 출장을 언제 가보셨어요? 언제부터? 출장 간 거는 참 이제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잘 못 갈 때인데, 제가 일본에 이제 수출할 때가 있으니까 일본을 제일 많이 내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오는 데가 어디냐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서 제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공장을 가서 공장 방문하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원하면은 내가 데리고 그 공장에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시는 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 많이 가신 거예요? 아주 많이 갔어요. 예. 주로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땐 필리핀이 합판을 제일 많이 목재를 제일 많이 생산했었어요. 예. 라완이라는 목재가 있죠? 그게 필리핀 목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목으로 들어왔어요? 원목도 들어오고 합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제목도 들어오고. 예. 나는 주로 이 원목을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원목을 공급하셨어요? 우리나라 합판 회사가 많지 않아? 5개 회사 했는데, 네. 거기 원목을 갖다가, 배에다가 한 배 실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항으로 들어왔어요? 인천항, 인천항 어디? 군산항, 부산항. 그러니까 인천에 2개 회사, 군산에 1개 회사, 부산에 3개 회사인가 있었어요. 합판 회사가 전부 5개 회사 주로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로 좀 공급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인천을 통해 들어올 때 목재가 들어올 때요. 인천항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기 바깥에 거기 바다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바다에다 내렸어요.
바다에 내려서 아바라고 그래. 나무로 이렇게 원목을 갖다가 와이어로 매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바다쯤 될까요?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 어디 팔미도쯤에요? 팔미도? 그렇지, 팔미도 사이에. 그 인천하고 팔미도 그 사이에. 거기다가 부리면 그걸 끌고 왔는데 끌고 오면은 어디쯤 될까요? 끌고 온 데가? 뭡니까, 옛날엔 바다가 저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서랑 근안으로 오는 거지. 육지 근처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큰 뭡니까,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넣고 거기서 이제 추록에다 싣고 가는 거지. 저수지 있는 장소가 혹시 어디쯤일지 혹시 지금은 뭐 다 이거 육지가 돼가지고 나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천항이 아주 그냥 요 가차에 있었어요, 바다가. 근데 그걸 다 메꿔서 지금은 뭐 그래서 내가 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지금 돼 있어요. 그러네. 여기서 바로 여기 동아개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조목장이 있었어요. 저목장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도 다 매립을 해버렸지 지금. 사실은 여기도 매립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 예전에 염전 가까이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가자동 이쪽이 염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지, 염전이. 이게 염전장이야. 예. 염전, 여기 저 끝에 염전 자리를 내가 매립하고 공장을 세웠어요. 누가 매립했어요? 내가요.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또 매립할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이게 4,000평인데, 여기 1,800평만 누가 매립한 걸 내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갯벌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갯벌을 갖다가 그 국가에서 내가 샀어요. 사가지고 내가 매립했어. 그때 매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에반스 프로덕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부서도 있었어요? 글쎄, 뭐, 다른 부서라는 게 뭔가? 그렇죠. 원목을 내가 판매도 했고, 그 다음에 수입도 했고, 그 다음에 제재목, 그 다음에는 이제 원목 다음에는 제재목으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제재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것도 했어요. 그럼 수입할 때는 뭐 가격 흥정이나 아니면은 뭐 물량이나 그런 것도 다 흥정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죠.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그거 돈 모는 건데 뭐 힘들어요. 그걸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한테 이득이 많은 건데. 네. 그 가격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럼? 아이고, 지금은 그거 이제 기억은 잘 못해요. 그 가격이 얼마라는 건 기억은 잘 못해. 그러면 물량은요? 물량은 5,200m 배로 한 배. 이렇게 했어요. 몇 톤짜리요? 몇 톤짜리 배예요? 그게 한 5,000톤짜리. 5톤짜리. 예. 큰 배. 거기다가 원목을 칵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주로 필리핀 걸 나갔어요. 필리핀 건 라왕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라왕. 그걸 이제 해서 우리나라에다 공급을 했어요. 그래, 라왕 합판, 라왕 원목.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바다에 부려지고 다시 그 목재소로 오게 되잖아요. 원목이 트럭에 실려 왔어요. 그럼 저렇게 저러죠. 트레일러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넓어요. 이쪽에 쭉 해서 그냥 나무 팍 이렇게 쌓아서. 네.
나무 길이도 길잖아요. 그렇게죠. 한 20m, 이렇게 막 30m. 두께도 엄청 굵고. 그 굵기도 이렇게 해서 뭐 60cm, 80cm, 막 이런 거. 외국계 회사라 조금 우리나라 그 회사하고 분위기는 좀 달랐을까요? 글쎄, 그때는 우리나라가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하는 것이 무역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1억 달러 수출한 것이 합판이에요. 그때 제가 합판을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또 생활하시다가 회사 다니시다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남들도 다 내가 주는 원목 가지고 돈 버는데 내가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예요? 응? 몇 년도에 퇴사하셨어요? 그게 1960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총 에반스 프로덕트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얼만큼 될까요? 3년. 3년. 그러면 에반스 프로덕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다른 곳에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셨나요? 거기 그만두고 네. 내가 경민산업을 창업했어요. 경민산업. 아버지 우송산업 있었잖아. 저희 에반스에서 나오셔가지고 우송산업에서 같이 좀 하다가 나오셨잖아요. 그건 얼마 안 돼. 아니 그 어쨌거나 한 1년 정도 하셨죠. 경민산업 생기기 전에 잠시 우성산업에서 몸담으셨댔어요? 그래, 무역회사니까. 무슨 무역회사요? 목재 무역회사. 그럼 우성산업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뭘까요? 목재를 이제 아는 사람이 내가 제일 많이 잘 아니까 거기서 날 채용했지. 경민산업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왜 경민산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거 참, 예? 내가 이 목재 산업을 오면서 일본 사람을 하나 알게 됐는데, 오파상이에요. 그 일본 사람이 동남아에 있는 목재를 갖다 우리나라에다가 오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제가 이걸 주로 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기사학기예요. 기사학기. 예? 기사학기. 예, 기사학기. 예? 이 성함이 그래요. 그래서 기사학기, 예? KA 트레이딩. 예?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래 경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된 분이고 지금까지도 형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연결이 끊겼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도 한국을 너무 좋아했고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은 함자에서 경자를 따고 일본 군의 민자를 따서 경민하고 치고 그분은 일본에다가 자기 기자끼니까 K하고 우리 어른의 합자인 LEE, D를 해서 KL 해서 KL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만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에서, 예.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저 우성산업에 있다가 경민산업을 갖다가 창립을 하실 때도
아까 말했던 일본인이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경민 산업을 이제 세우시게 된 거잖아요. 네. 하면서 왜 인천이었을까요? 어? 왜 인천에다가 회사 이름이 왜냐면 경자, 내 경자하고 네. 일본에 나 지원했던 사람이 기사학기 도시하루예요. 그게 민자에서 이제 민자를 잘 안 쓰는 자인데 그래서 경민산업 예.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항상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왜 인천에다 경민산업을 세웠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때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항구가 인천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 인천에 오신 게 처음 오신 건 아니실 거고 인천에 언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난 처음 왔지 어제. 예. 회사 지으려고 할 때. 예. 그러면은 처음에 회사를 지을 때 어디에 사셨어요? 아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디에 잠깐 있다가 여기 이 자리에 이게 뭡니까 공단 층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때 여기에 처음에 입구 아니에요 여가 여기서부터 다 목재회사였어요 쫙까지 다 목재회사 요 앞에가 영창악기 영창 피아노 그런데 다 그렇게 목재 관련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어요 지금. 처음에 여기 하실 때는 저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어요. 그때는 서대문 응암동에 계셨고 이제 인천이 주로 이제 그 전에 왔다 갔다 사업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쪽에 한국에 주로 목재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70% 이상의 목재가 전부 인천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한 거고 그때는 여기가 거의 허허벌판이었고 이제 영청학기가 아마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빌딩이. 그렇지만 하여간에 여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거의 허허벌판이었죠. 그럼 그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언제쯤일까요? 네, 말씀하신 이제 경민산업 창립했을 때 75년, 76년도 이제 딱 짓고 할 때. 70년대 초중반 정도 됐어요. 그때는 뭐 여기 땅 헐값으로 살아도 안 샀어요. 그냥. 그래서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회사를 차린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글쎄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 보니까 그냥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 혼자 이 동남아 또 쫓아다니면서 원목 산지 이런 데 다니고 그러니까 우여곡 그러니까 너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게 좋겠다 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말씀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원목자로서 그때 돈을 만들어 했지만 사실 이게 많이 벌지 못하셨을 때니까 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을 걱정하려고 해도 하시라고. 그때는 토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4시에 해가지고 저녁에 12시에 이제 토행금지 시간이 있던 때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4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밤 12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요. 그럼 늘 그걸 갖다가 몇 년 동안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때 이 회사를 세우고서 할 때는 인천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응? 인천에 사셨죠? 아니야, 난 서울에 있었어요. 아, 서울에서요? 그러면은 회사 설립할 때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설립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자금은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파를 하니까, 그 원산지 거기에 여기 한국 대리점을 내가 했거든요. 이 한국 대리점을 하면서 오파를 하니까
그 오파에서 이제 저 원목을 갖다 한 배 팔면 코미션만 나한테 들어와요. 입방 메다당 100원인가? 얼마인가 됐어요. 그래서 한 배 팔면 6,000불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때. 그때는 지금의 경민산업이 아니라 처음에 오파, 그러니까 목재 오파로 운영됐던 경민사업. 그때도 내가 경민산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자동에 이런 제재소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무를 오파하게 하다 보니까 안으로 떨어지는 나무가 생겨요. 근데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여기다 내가 크게 이렇게 해서 4,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나무를 갖다 여기다 꽉 쌓아놨어요. 여기다 나무를 쌓다 보니까 안으로 나무를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가는 사람들이 좋은 거만 빼가고 나쁜 거는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잘 소모할 수 있는 것이 제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저 앞에다가 제재 공장을 차려가지고 나쁜 건 전부 다 제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 건설회사에다 공급을 하고 그랬죠. 내가 옛날에 공병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설회사 직원들을 내가 많이 알았어요. 찾아다니면서 건설회사 다 공부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제재할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그 나쁜 나무들 잘 제재했잖아요. 어디다 썼어요? 그건 이제 건설회사에 쓰는 거죠. 건설공사에. 우리 미국에서 들어오는 귀격품원 중에서 2x4라는 게 있어요. 1인치에 2인치, 2인치에 4인치, 2x4란. 그게 귀격품이에요. 지금도 그 미국의 그 귀격품이 그 2x4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들여다가 무슨 공사도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걸 갖다 그대로 그냥 공급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기에는 경민산업이 어떤 주력 사업으로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경민산업의 주력 사업. 주력 사업? 주력 사업 목재 산업이 목재. 목재 중에서도 제재목. 제재목. 그러면 나왕이나. 그렇지, 라왕. 주로 라왕. 그때는 주로 라왕이지. 그 창업을 창업하시면서 다른 회사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잖아요. 다른 회사하고 경제 헌정은 난 거의 없어요. 예. 언제든지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어디 필리핀 나무를 들어오는 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인도네시아 것도 내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일본에서 자동화 제재기를 수입했다고 들었어요. 네. 비싸지 않았어요? 그럼요. 여기 우리 옛날 우리 국산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걸 놨다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미국 일본에 가 보니까 자동화돼 있어요. 그냥 기차도 탁 집어넣고 촥촥촥촥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내가 한 세트를 다 들여다가 딱 해서 여기다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고생도 했지만은 딴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랑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사람이 없어. 보통 제재소 한번 이렇게 할 것도 한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자동 기계를 했을 때 12명이 했어. 그냥 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여기가 다 제재 공장이었어. 그 제재 공장 사람들이 와보고 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들을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 일본에서 수입된 기계로 인해서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생산량이 많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억이 정확하죠. 예.
그게 제일 큰 점이었어요. 그 연설가 나면 그 당시에 그 재직이 그렇게 잘 오는 게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 당시로 보면 비쌌던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방배동에 저 땅 좀 사겠다고 그거 달라는데 그거 안 하고 이걸 산 거예요. 그걸 샀으면 우리가 재벌됐어. 그걸 우리 어른이 방배동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사 설립할 당시에는 12명이었어요, 사람이? 회사 사람이? 그렇지. 12명인가? 또 뭐 8명인가? 하여튼 뭐 뭡니까? 그 10명, 12명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제재할 수 있는 기계를 수입해 오시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또 따라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부 다 인력으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날 기계 돌아가면서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하는데 기계 한 대에 보통 35명씩 이 한 레인에 그렇게 들어가요. 일본에 딱 가보니까 말이죠. 2사람이 오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저를 들여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기계대가 비싸가지고 이제 수지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여기다 갖다 딱 설치를 해놓고서랑 처음에는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와보니까 안으로 35명 뭐 이렇게 하던 곳이 2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계를 갖다 팍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네. 그 들여올 때 그 사람들이 이거라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어른한테 부탁해서 우리 어른이 기계 5파를 또 했었어요. 그때 재미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나무들도 많이 제재를 하셨는데, 제재소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나무도 또 원목도 수입을 하셨을까요? 그래. 어떤, 큰 라왕이라고 큰 거 있죠? 이거 주로 필리핀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이 나무가 떨어질 때에 대해서 어디 가냐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그 세 곳의 나무들이 많아서 거기를 거래처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죠. 처음에는 필리핀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필리핀 나무를 갖다 라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다 공급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합판 회사가 5개가 있었어요 그때. 이 합판 회사가 그 원목을 라왕 원목을 들여다가 이걸 피링을 해서 깎아가지고 합판을 만들어서 일본,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주로 미국으로 수출된 것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합판이에요. 그럼 파푸아 뉴기니에서 목재를 또 수입하셨잖아요. 응?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예. 그러면. 예. 그곳에 또 지금 말씀하신 세 나라 말고 파푸아 뉴기니아로 눈을 돌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수입을 많이 해가요. 일본이. 그 다음에 대만이 수입해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보다도 더 헐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자꾸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질은 좀 떨어지지만은 이제 가격이 싸니까. 예. 그럼 파푸아 뉴기니에는 어떤 나무 거기도 나왕이에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동남아를 진출하니까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파푸아 뉴기니아로 갔어요. 이 파푸아 뉴기니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좀 강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져와 보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싸니까 아주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개발했어요. 나무 이름을 아세요? 나무 이름은 글쎄, 아유, 주로 그때 뭔가 타운이요, 타운. 타운. 예. 타운.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타운이지. 그 타운은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타운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디다 공급했냐면 보르네오 가구에다 했어요.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에서 처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가구 만들 때요. 가구 만들 때. 한국. 보르네오하고 또 어디다가 또 파셨어요? 그 이외엔 뭐 조그만데 이런데 이건 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 제재업도 하시고 오퍼도 하시고 그럼 어떤 게 돈이 더 많이 벌으셨어요? 이제 국내 딴 사람이 이제 내가 주는 못 가지고 제재를 해서 돈을 보니까 그럼 나도 하면 그것도 벌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땅을 사고 저기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근데 이제 뭡니까 제제목은 이제 그 건설에다가 옛날에 내가 저 공병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을 내가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막 공부를 해서 괜찮았어요. 그럼 파푸아뉴기니아를 그 선생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또 직원을 보내셨어요? 아니면 또 주재원이 있으셨어요? 내가 댕기면서 했어요. 난 주재원도 없고 내가 댕기면서 했어요. 아유, 너무 바쁘셨겠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 볼 시간도 없었어. 어렸을 때 날 못 봤을 거예요. 아침,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4시에 있었어요. 응? 그리고 밤 12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4시에 나가요. 그래, 인천에 와가지고 일 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집에 들어가면 12시에요. 그거 많이 했어요. 아들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뭐, 좀 어렸으니까. 아주 어렸으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활동들이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이지만 또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목재 산업이 막 부흥할 때 해왔던 활동들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게 이제 나무가 한때 굉장히 성했어요. 이게 다 목재 단지니까. 요 앞에 이게 동일 목재라고 그래서 큰 제재 공장이 있었고 그 앞에가 영창악기예요. 영창악기가 이제 목재로서 큰 피아노를 만드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 목재 단지였었어요. 네. 현재는 나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주변에 무슨 큰 목재사가 또 어디 있었을까요? 큰 목재사가 또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 큰 회사가 뭐 있었지? 아니요, 저기 영동 목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림 목재, 뭐 중도, 그 큰 업체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그럼 다 팔고. 안 돼서요. 이제 그 후에죠. 예, 한참 후에. 근데 여기에 그 모였던 것들이 다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가 이제 좀 그 당시에 목재 사람이 사양 사람다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다 거기서 그만두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부연설 기억 작가급에서 부연설을 하면 그 아까 자동기계 두려고 빠뿌한 유기니아라고 이런 건 다 저희 어른께서
처음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잘 못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 목재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도 하시고. 그러면은 인천항에 들어왔던 그 나무들이 앞서 말했던 바다에다가 하역하고 저목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다까지 끌고 오고 그리고 트럭으로 트레일러로 이곳 가자동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긴 다 바다였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하역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역 작업은요, 그 배 그 크레인이 있잖아요. 저 원목을 갖다 크게 묶어가지고, 땅에 바다에 내려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렇게, 뭡니까, 와이어로 묶어가지고서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끌고 와요. 요는. 그렇게 물에 젖은 원목들은 어떻게 건조시켰어요? 원목 건지는 거? 아니, 건조. 건조? 예. 아, 건조는, 이제 이제 우리나라 건조가 시작된 게 얼마가 안 돼요. 이제 그 나무를 갖다 해보니까 누룽, 그냥 생목 가지고는 이제 사용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건조를 하게 됐는데, 그 건조의 시초가 우리예요. 저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옛날 건조실이 쫙 지금 있어요, 지금. 예, 쓰지 않고 있지만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요? 나무를 갖다 제재해서 산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에다 해서 집어넣고서랑, 많이 집어넣고서랑, 그 다음에 열풍으로 해서 건져 놓는 거죠. 예. 손도 많이 가고, 그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그 잘못 건조시키면 뒤틀리잖아요. 잘못 건조하면 그럼요. 잘못 건조하면 막 터지고, 막 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는 방법대로 다 이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전기를 넣어줘요. 스키를 넣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슬 빼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무리가 없이 그렇게 건져내죠. 기술이잖아요. 기술이에요. 그럼 건조 기술이지. 여기 경민에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100개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건조 설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겠네요. 건조 설비. 설비? 예. 예. 설비는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또 이제 개발된 그런 건조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조기를 이제 큰 그 시설을 갖다가 안 하고, 우리 지금도 2개 쓰고 있어요. 지금도 2개, 지금 30년 전에 만들었는가,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거 2개만 지금도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 자를 때는 그 자동 제재기를 이용하셨어요? 그럼요. 자동 기계를 사용 안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 인건비가 많아서 안 돼요. 자동 기계로 오면은 2사람이. 그걸 갖다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한 25명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제재소 운영하시면서 힘든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지. 그래도 힘들어도 아이고 어떨 때 왜 한 번, 2번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오죽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저 안까지가 다 목재회사였어요.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해먹어요. 그러면 나도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회사 문 나갈 때 아유 이제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손때 안 묻은 데가 없잖아요. 다 손께 닿은 데잖아요. 응? 이 회사가 이 경민산업이 선생님 손길이 다 닿은 곳이라고요. 응. 자,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 날이 언제였어요? 25일. 25일 날이요? 네. 지금 뭐 25일이냐? 저기 사무실 직원 월급제는 25일,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데 시급이 저기 뭐야 일당이니까 5일 날 줘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도 이 밀려서 준 적은 없어요. 휴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뒤에 주는데 우리는 항상 앞에 줘요. 지금 현재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없고 우리 어머니가 대신에 고생을 하셨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는 월급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줬어요? 그럼. 왜? 네. 그래서 이제 돈 봉투 주면서 한 달 동안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줬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뭐 여기다 다 집합시키고 요 앞에도 집합시켜 놓고 이제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봉급을 줄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예전에 옛날에 이 주변에 가구 목재단지가 있었잖아요. 목재단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여쭤볼게요. 이 지금 서구에 목재단지가 언제쯤에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잘 내가 기억을 못해요. 못하는데 1965년인가 그 전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외항선에 나무가 실려 오면은 바다에 지금 육지가 그냥 촥 되는데 매립해서 있는데 앞바다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리면은 그걸 이제 뭡니까 추럭으로 그래서 운반해가지고. 그럼 보면은 월미도 쪽, 순이 이쪽이 있던 게 이제 가자동이 개발되면서 이쪽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형도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어렵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옮겨온 거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 여기 경민산업을 이 자리에 세울 때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목재사가 있었을까요? 이거 다 목재사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목재사가 꽉 차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나중에 들어왔지. 내가 다 여기 그 당시에 동아기업이 아주 큰 회사였잖아요. 그럼요. 그 회사가 매립도 많이 하고 또 공장도 많이 세우고 예.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 기억이 있으세요? 동아기업에서 매립하거나 공장 그럼요. 많이 했던 그러면 어떤 모습을 기억하세요? 아유, 다른 여기에 요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지금은 조사졌는데 15개 제조 공장이 있었어요. 쭉 5개. 그 앞에가 이거 뭡니까? 저 목장이에요. 그리고 외항선이 들어오면 거기다 내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건져서 여기서 제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럼 15개 제재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기업 거예요? 아니면 다 분양을 한 거예요? 동아기업에서 15개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때도 나무들은 대부분 다 동남아산 나무겠네요? 응? 그 저목장에 이렇게 모여있는 나무들이 필리핀산
인도네시아산, 말레이시아산 그런 종류겠네요. 예, 예.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매립지다 보니까 땅이 비 오면 질퍽질퍽하지 않았어요? 아유, 뭐 말을 못하지. 이 앞에 이 저 도로가 그냥 너무 짚어거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포장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애먹고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뭐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랬지. 그러면 그냥 항상 신발에 흙 묻고 다녔어요? 신발에다 흙 묻히고 다니셨어요? 네. 그럼 차들도 많이 빠졌겠네요. 많이 빠졌지, 많이 빠졌지. 그건 뭐, 원목 싣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뭐 이제 건져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장화가 필수였겠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나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매립을 했더라도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미해물때가 되면 여기 회사에 이 경민산업이나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것뿐 아니야. 인천에는 말이죠, 조수의 차가 많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우리 공장까지 들어와요. 매립을 했는데도요? 그러면. 지금은 그게 다 이렇게 좀 저기서 이제 방파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때는 그게 1년에 한 두세 번 그렇게 들어와요. 아이고. 하수도를 타해서 들어오고 마침 그때 장마가 겹치면 그때는 막 범람했죠. 간만에 차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나무들 다 어떻게 해요? 어? 그 나무들 다 어떻게 해요? 너무도 어떻게 뭐 물에 젖죠. 젖으면 이제 또 건조해서 이제 하고. 그거는 물에 젖어도 상관이 없는데 기계가 침수돼서 전부 그 모터 같은 거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고 그 피해들이 많았어요. 일반한 데랑 다 여기. 저렇게 대단위로 건조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처음으로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성남동이든 가자동이든 이런 제재소가 많은 것이, 그리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제재소를 세우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동아기업에서 매립하면서 공장들을 많이 세워서 그런가요? 동아기업에서 매립을 쫙 하고 여기 그냥 이 앞에도 타고 다 이 제재 공장이에요. 조그만 제재 공장이다. 그걸 동아기업에서 15개 공장을 딱 지어가지고 분할했어요. 그게 다 교회 없어졌어.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셨던 이 주변에 있는 제재소에서는 합판도 많이 했겠네요? 아니요, 합판은 안 했어요. 합판 공장이 여기는 제재단지지 합판이 없어. 합판 공장이 없었어요. 아니 여기 바로 옆집이 독일 합판 있었잖아요. 합판은 저기 가면 대성목재라고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또 무슨 목재인가 그 옆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인천에 3개 큰 공장이 있었어요. 아버지, 바로 옆에 독일 합판 있었잖아요. 독일 합판. 아, 동일 합판은 조그만 거야. 네, 조그만. 우리도 합판이 여기 있었어요.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이거 바로 옆에. 나 돈 얼마 주시려고 이렇게 오래 해? 그러면은 지금 영창악기가 여기 자리 잡은 거는 언제쯤인지 아실까요? 응? 영창악기. 응. 영창악기가 여기서 피아노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그게 1965년도인가? 또 그러면은 가구,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시는 가구 회사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이고, 여기 있는, 레이디 가구. 레이디. 아, 레이디 가구. 그걸 우리 회사하고 같이 내가 공급을 하고 그랬으니까. 보르네오는 여기 안 있었죠. 아유, 모르네요. 이제 저기 멀리 있었어요. 지금 또 선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계속 선창? 예, 선창. 그거는 선창은 그거는 가구 회사가 아니고 이 저 합판회사야. 그 바로크 독일 가구 요게 위시 형제들이 3개를 했었어요. 아, 바로크가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리고 보르네오가 엄청나게 큰 규모 지금하고 달라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어른이 이제 그 타운을 주력으로 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이제 납품을 하셨어요. 경민산업에서 영창악기에도 납품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어떤 것들을 납품하셨어요? 이 저 악기 재료. 악기 재료요? 피아노에 이 건반, 건반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 비닐을 씌우거든요. 플라스틱을 씌우는데 그 전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나무예요.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내가 공급했어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스프루스. 아유, 이름을 좀 하네. 스프루스고 건반이라기보다 피아노의 가장 핵심이 이제 우리 영어로 뼈를 갖다가 뼈대로 스켈레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켈레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 뼈대, 그 다음에 사운딩 보드,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 나머지는 이제 주물로 나온 이제 그 와이어하고 그 다음에 껍질의 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이 그 스켈레톤인데 그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걸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네, 그 생산량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 주로 남양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루스라고 해서 시트카 스프루스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알래스카나 미국 쪽에서 이제 들여와서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카나다에 좀 오래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창악기 이제 이후에 어디다가 또 크게 이제 납품하는 데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그 건설업계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아니고 나무를 갖다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안심하고 막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 한참 막 아파트 짓고 막 그럴 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무들 많이 필요할 예, 때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이제 점핑하신 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이거를 돌리고 나서 일본에서 우리 보고 수출을 그리고 우리가 공급한 거는 그런 일반 싼 누구든지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좀 고급, 이런 걸 이제 공급을 했어요. 좀 쉬웠어요. 일본에 수출했던 것도 얘기 좀 하시죠. 일본에 수출했던 거. 우리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어떤 제품을 수출했어요? 나왕. 나왕이요? 아니, 햄록도 하셨잖아요. 가구제. 나왕으로 그 일본에서는 수입해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간 나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 가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건축 회사에도 공급을 하고 뭐 여러 군데 했죠. 정말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우리는 일본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큰 회사, 일도주 회사, 스미모 이런 데서 이제 우리한테서 뭘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냐면 그건 이제 여태까지 나왕이나 이런 동남아 나무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햄록, 미송이라는 나무 가지고 일본은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작제라 그래요. 창틀, 문틀, 그 다음에 뭐 그 집안의 내부에 이런 수장용품, 그러니까 인테리어 용제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한테서 가져가고 아마 거의 몇 년 동안을 전량을 수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80년대 후반에 우리는 100만 불달도 받고 막 이런 거를 했었죠.
그러면 그게 그 어떤 그 제재된 상태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건조하고 가공된 상태로. 이게 저희 어른께서 이제 또 잘 아시는데 조금 이제 좀 기억이 좀 어리셨는데 원래 제재란 게 떨어지는 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오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나무를 들여와가지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쓰려고 해요. 처음 나무라. 그래 우리가 또 제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소를 한 거고, 제재소를 하다 보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건조라는 걸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건조라는 게 이제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들여와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이게 건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건조를 해보고 하느라고 건조장을 돌렸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건조장인 데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건조장을 막 열 몇 개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근데 건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깎아보고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단단해서 안 돼, 뭐 이런 나무도 나오니까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와중에 저희 어른께서 이제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을 더,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 큰 회사들이 와서 그럼 니네들이 이런 거 만들어줘 한 게 이제 그런 이제 건축 내장재들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그때 처리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집성제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일본에 집성제 해보라 그래서 우리 어른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집성제를 시도해봤고, 그 집성 제품을 자꾸 일본에 갔고, 그럼 자꾸 크레임이 오니까 그때 제가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배워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집성제 한번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고 산림청에서 알아주고 이런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영창에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창의 스켈레톤이나 이런 것도 전부 집성 제품이거든요. 붙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거고, 이제 몇 년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이제 피아노도 이제 그 당시에 사양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어른이 이걸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용 집성제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재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갖다가 크고 길고 아주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구조용 집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은 다른 사람의 경쟁력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조용 집성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서 구조용 집성제 우리나라의 최초 원조예요. 누가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봐, 이거 구조용 집성제 한번 해는 게 좋겠다. 그거는 일본에서는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의 기술을 갖다가 제가 많이 수입을 했고, 일본 그 회사도 가보고, 여기에 해서,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구조용 집성제의 장점이 뭘까요? 구조용 집성제는 말이죠, 약한 걸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요. 응? 그 다음에 적은 걸 갖다가 크고 까지게 만들게 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붙여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이제 아주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접착제에도 종류가 있고, 여간한 저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니까, 나무를 갖다 힘이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풀도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나무도 등급대로, 이 나무가 안에가 다 다르고 겉에가 달라요. 그러니까 강한 거는 겉에다 쓰고 약한 거는 안에다 쓰고. 하시면서도 많이 근데 실수도 하실 테고 실패도 있었을 테고. 그럼요. 예. 성공도 하면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나무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나무를 쓸 때는 말이죠, 그냥 생나무를 썼어요. 집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생나무를 갖다가 쓰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건조예요. 나무에 적정한 수분을 갖다 적정하게 빼야 돼. 한꺼번에 빡 빼고 그러면 다 갈라지고 틀어지고 이래요. 그 기술이 건조 기술이에요. 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